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겸재 말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이 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셨던 해학전신첩은 겸재가 72세 됐을 때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겸재 생애가 어떻고 그림이 어땠는지 하는 얘기가 이 시간의 주요 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세대 된 해 겸재가 이 해 겸재는 잠깐 다시 벼슬길에 나가요. 영조가 얼마만큼 겸재를 존숭을 했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영조한테는 그 둘째 따님에 해당하는 분이 화평옹주인데, 이 첫째 따님은 추사에 정조모가 되는 화순옹주였어요. 그런데 그 화순옹주는 배가 달랐고, 이 화평옹주는 사도세자의 동복 누이입니다. 동복 누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평옹주가 이해 불행하게 일찍 돌아가요. 일찍 돌아가니까 영조는 그 상당히 성격에 그 편집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구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미워하면 아주 몹시 미워했다는 거래요. 근데 이 화평옹주는 몹시 사랑을 해서 돌아가니까 그 상차에 가끔 임금이 가서 살펴보길 위해 가지고 상차려진 그 화평옹주 저택 가까이에 있는 궁으로 옮겨가게 된단 말이에요. 옮겨가게 되는데 화평옹주는 창덕궁 근처에 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덕궁, 지금 그 뒤에 경희궁이라고 했다가 지금 역사박물관이 되어 있는 경덕궁에 살고 있던 그 영조가 창덕궁으로 잠시 이열을 하니까 그 경덕궁에 있는 살림들은 그냥 놔두고 영조만 옮겨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왕세자는 그냥 경덕궁에 남겨놓고 가요. 이제 임금과 세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분조라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분조의 벼슬아치들을 다시 두게 돼요. 그래서 분조, 병조, 판선이 무슨 분조 뭐니 하는 그 명칭이나 벼슬 이름이 나올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세자와 분조하게 돼서 조정이 둘로 나눠져 있었죠. 이때도 잠시 분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자가 그때 사도세자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14살 돼서 남겨놓고 올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발된 이가 바로 겸재 선생이에요. 그래서 위수벼슬로, 풍계는 6분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늘 곁에서 지키고 있는 그 신하니까. 그래서 겸재가 73세가 됐을 때 사도세자가 14살 이 상황에서 위수벼슬이 돼가지고 늘 곁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맡긴 거죠. 이때 사도세자는 사실 겸재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그림 얘기했겠죠. 그림 가르쳐주고 뭐 하도 14살밖에 안 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영조가 겸재를 만났을 때도 1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일부러 이런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세자도 그림 잘 그렸다는 거예요. 글씨 그림이 다능하고 그 꿈속에서 황룡이 올라가는 걸 보고는 그걸 그렸는데 정말 픽진하게 그릴 정도였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때
겸재한테 그 그림의 요령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조가, 영조가, 분조가 오래 가질 못해요. 영조가 금방 이 세자만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5일 만에 세자를 창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분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겸재는 닷새만 의수 노릇을 했는데 어쨌든 하루 의수 노릇을 시키더라도 가장 믿을만하니까 부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영조가 겸재를 존숭하고 끔찍이 생각했던, 그리고 믿고 했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이러고 나서 겸재가 76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행적도 있지만 지금 이후에 행적이 있는 뚜렷한 그림 내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이후에 그려진 거로 대표적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인왕제석입니다. 겸재가 76살 됐을 때예요. 그 신민년인데 5살 더 많았던 이 사천 이병현이 몇 년간 그 병석에 누워있어 있다가 이해 돌아가요.